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나흘간 이어진 연휴 어떻게 보내셨나요? 야외로 나들이 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도내에서 열린 각양각색의 축제들도 이번 연휴 내내 북적였습니다. 임홍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격자무늬 문살에 꼼꼼히 풀을 칠하고 행여나 찢어질까 조심스럽게 한지를 바릅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처음 해보는 작업이 그저 신기하고 재밌기만 합니다. 게 재밌기도 하고 우리 딸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그거 자체가 뿌듯하기도 하고 그래요. 올해로 20번째 열린 전주 한지문화축제는 연휴 기간과 맞물려 인근 한옥마을까지 관광객들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특히 한지 공예대전과 한지 패션쇼를 통해 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흘간 이어진 부안 마실축제도 연휴 특수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축제 첫날에만 9만 명의 인파가 몰렸고 마지막 날까지 다양한 음악과 춤 공연이 거리 곳곳에서 펼쳐져 흥을 돋우었습니다. 순창에서는 세계 소스 박람회가 찾는 이들의 입맛을 당겼습니다. 일본과 중국 등 세계 11개 나라 100여 가지의 소스를 한꺼번에 맛볼 수 있는 색다른 체험으로 눈길을 끌며 성장 가능성을 확인해줬습니다. 짧지 않은 연휴 덕택에 멋과 맛과 흥이 넘치는 축제들이 휴식 같은 시간이 됐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전라북도가 설립한 도립병원이 한 법인에 20년 넘게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청은 단 한 차례 감사도 없이 반복적으로 재계약을 해 특정 법인 밀어주기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완주 소양에 위치한 마음사랑병원. 정신질환자를 입원 치료하는 전문 의료기관으로 전라북도에서 1994년에 세운 도립병원입니다. 전라북도는 병원 설립 직후 병원 운영을 모 의료법인에 위탁했습니다. 병원 설립 당시 부지를 제공한 법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23년간 7차례에 걸쳐 이 법인하고만 재계약을 반복했습니다. 운영상 특별한 하자가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전라북도가 한 법인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평가를 하고 잘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잘 못한 경우에는 그걸 쌓았다가 재위탁 시에 페널티를 주는. 해당 법인은 도의 지원 한 푼 없이 병원을 운영했고 최초 위탁 당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재계약을 한 만큼 장기 계약은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때는 서로 병원을 수익성이 없어서 안 만들려고 할 때 그 병원을 이제 만들었었거든요. 중간에 이렇게 계약이 바꿔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전라북도 역시 5년마다 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 관련 조례에 따라 평가위원회와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쳤다며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도립병원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지만 지금껏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매년 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전주시와 비교하면 전라북도의 입장이 너무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그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지만 2018년도에 도래하게 된다라면 그 관련되어진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지 또는 법과 나름대로 조례의 정한 바에 따라서 공공병원의 성공 사례라고 알려진 마음사랑병원의 민간 위탁이 경쟁 없는 장기간 독점 위탁으로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주 삼천동 상림마을에 조성된 자원순환 특화단지 입주업체 선정이 모두 마무리돼 연말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전주시는 최근 폐타이어와 폐건전지, 소각재 등을 재활용하는 6개 업체가 입주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기존 4개 업체를 포함해 모두 10개 업체가 연말부터 재활용 공정을 시작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2005년 환경부 국가공모 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폐자원 순환 시범도시에 선정됐습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가 100% 분양을 달성했습니다. 완주군은 최근 SM엔테크 등 3개 업체가 테크노밸리 일반 산업단지의 생산라인 증설과 인력 채용을 약속하는 투자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산업단지 분양률이 100%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SM테크, 삼진산업, 고려철강은 앞으로 300억 원을 투자하고 80여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전북의 신성장 동력인 탄소 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탄소 소재 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정치권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탄소법은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가 열리는 오는 19일 상정이 예상되지만 이춘석, 유성엽 등 더민주와 국민의당 원내 인사들이 최근 교체되면서 통과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측은 최근 수석 부대표 간 만남에서 긍정적인 대화가 오간 건 사실이지만 정당 간 이해관계가 얽혀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7명의 국회의원 당선인을 배출한 국민의당이 이번 주 간담회를 열어 상임위 배분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상임위 중복 배정을 철저하게 배제한다는 원칙 아래 이번 주 당선자 간담회를 열고 분산 배치에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당선인들은 국토위와 기재위, 농해수위에 대한 선호도는 높은 반면 지역 의제와 동떨어진 환노위나 미방위, 정보위 등은 기피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요구한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시한이 늦춰졌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가 당초 지난달 말까지 요구했던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시한을 오는 20일까지로 늦췄으며 관련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사실상 3차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 없어 교육부가 요구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도내 첫 협동조합인 완주 한우협동조합의 연 매출이 9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완주 한우협동조합의 연 매출은 91억 원을 기록했고 고산과 경기도 화성의 한우 판매점 방문객이 20만 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완주 한우협동조합은 늘어난 수요에 맞춰 축산물 품질 위생가공 유통센터를 건립해 고산과 화성 판매점 외에 서울 소재 정육식당과 온라인 쇼핑몰에 납품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전북 지역의 화물 자동차 불법 행위가 1000여 건에 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화물 운송차 불법 행위에 대해 6개월간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전북은 모두 1076건으로 경기, 인천 등에 이어 5번째로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 밤샘 주차가 8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국토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경쟁관계에 있던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58살 조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소식이었습니다.